고등학교 국어의 핵심은 독해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뭔가 잘못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독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명문대생들도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처럼 어떤 진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뭘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애매함을 갖고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떤 강의, 어떤 인강,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고등학교 국어의 핵심은 독해력입니다. 자,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수능 지문들 이런 것들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 긴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건데 대부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실제 고등학교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은 상대적으로 그죠 뭐 다른 자잘한 것들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메인이 되는 것은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짜잘한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 독해력이라는 건데요. 이 독해력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지식을 막 공부한다고 독해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독해력이 향상될까요? 아니죠. 독해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능력, 운동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쉬운데 정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문대생들도 이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력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운동을 배운다거나 하면 어떤 절차로 배우죠? 처음에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수영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뭐 스윙 자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운 다음에 훈련을 하죠. 훈련하는 거 보고 어떻습니까? 옆에 코치가 보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뭐 방법을 교정하던 훈련을 다시 하던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배운다거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때 하는 과정이죠.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해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빠르게 배운 이후에 독해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를 봤을 때 이 독해력 중심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학원에 갑니다. 공부하는 것 같죠? 자, 학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이 지문을 화려하게 독해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감상하고 있어요. 이미 능력이 뛰어난 독해력이 최상급인 선생님이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국가대표 축구하는 걸 그냥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치 내가 막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렇지만 실력이 느는 건 선생님이고 우리 아이들은 실력은 전혀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TV에 뭐 연예인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앞만 본다고 한들 제 노래 실력, 춤 실력이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걸 해야 제 능력이 늘어나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훈련하는 거 앞만 본다고 한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실력은 향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학원에서 앉아있고 선생님이 화려한 스킬 막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해석이 되지 라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착각이 들죠. 난 독해력이 향상되고 있구나. 그렇게 독해력을 훈련하면 절대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뭔가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독해가 아니라 문제풀이에 방점을 두고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 답을 맞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교육받아 왔고 국어도 글을 읽는 것 자체는 뭔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글을 빨리 후루룩 읽고 문제랑 맞춰보면서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독해력 훈련일까요? 아니죠. 그냥 문제풀이 훈련인 겁니다.
문제풀이 훈련도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선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는 독해력을 쌓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독해력이 완벽하게 쌓였을 때에 문제풀이가 덧붙여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독해만 제대로 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풀릴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유명 강사님들도 다 똑같이 인정하시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지문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선생님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학원은 그죠, 국어랑 좀 잘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훈련 어떻습니까? 훈련은 내가 혼자 해야 돼요.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까? 물론 강습 시간에 방법도 배우고 피드백도 받기는 하지만 결국 훈련하는 거는 내가 혼자 자유수영 시간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원에 갔는데 너 훈련 좀 해. 50분 동안 혼자서 푸는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그 학원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훈련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러 학원을 보낸다? 자, 그거는 뭔가 잘못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학원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지문을 훈련한 이후에 그걸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학원이라면 그런 학원은 적극적으로 보내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건 피드백은 1대1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학원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골프 레슨을 받아도 1대1로 보통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강습을 받잖아요. 근데 수영 강습만 가도 어때요? 열댓 명 있는데 수업이 진행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터치 받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죠. 학원은 더 심할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있고 하나하나 너가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었는지는 운동처럼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할 때, 독해력을 훈련시킬 때 무분별하게 학원을 가면 안 되겠죠.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학원을 가더라도 가셔야겠죠. 자, 가장 바람직한 공부 행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떨 때 학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법, 빠르게 스터디 코드나 뭘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독해력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습득하시고요. 훈련은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수가 없어요. 누가 내 훈련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지문 독해를 해요. 자, 이것도 강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정말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모르겠는 경우, 그 감을 잡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훈련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의 연장선이죠. 실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을 잡는 그런 용도로 강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메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피드백.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어떻습니까? 혼자서 일단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어려운지를 생각해 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 역시 일단 혼자 해보고 플러스로 학원까지 덧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혼자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지문을 읽은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독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설지가 굉장히 두꺼워야 됩니다. 문제집보다 해설지가 훨씬 더 두꺼운 그런 독해 문제집을 선택을 하시고요. 해설지가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두꺼운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거의 없어도 상관없고 지문에 대한 해설이 두껍게 잘 되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이가 혼자 공부한 이후에 공부한 내용과 내가 생각한 독해한 내용과 해설지가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또는 내가 이걸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학원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학원을 이용하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딱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피드백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학원을 가던가 또는 인강이 그래서 좋죠. 내가 이 질문을 틀렸어.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학원 강의만 찾아보면 되죠. 해설지를 강의로 대체한다는 느낌으로 이 책의 해설지만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네. 이건 선생님의 설명을 봐야겠다. 그럴 때 발췌해서 찾아보는 용도로 해설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는 혼자 하는 거다. 혼자 하는 건데 이 방법에 대한 거 처음에 감잡기 용도로 짧게 볼 수가 있고 이 피드백,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틀린 것을 혼자서 분석해내기 어려울 때 딱 필요한 것들만 강의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원과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면 된다고요? 해설지가 두꺼운 거. 자, 물론 이 해설지 안에 내용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해설지가 두껍고 그 해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 관련된 거면 그 문제집이 아마 혼자서 독해하고 피드백하기에는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강의를 봤을 때에도 너희 여기에서 이렇게 보통 잘못 해석했을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강의하는 강의는 지금 선행 단계에서는 피하셔야겠습니다. 자, 국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독해력 올리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훈련한다면 그죠? 우리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필요한 독해력 잘 쌓을 수 있을 테니까 무작정 학원으로 보내서 문제만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혼자서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선행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강의를 들으시건 내가 왜 혼자서 훈련을 하고 내가 뭘 틀렸는지 분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관점만 잘 갖고 가셔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실수, 나한테 의미 없는 공부만 하는 그런 실수는 시행착오는 줄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국어 공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